처음에 전남대학에 왔을 때는 광주하고 전남이 나눠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눌 때 제가 참 어리석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갯벌, 여기 오니까 갯벌이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제일 많아서 전국에서 이 연구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과학재단에 지역 연구센터를 뭐 1년에 그 당시 돈을 한 10억씩 지원하는 연구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전남대는 신청이 불가하대요. 왜? 광주에 있기 때문에. 갯벌은 바닷가 아니에요? 근데 전남대는 안 된대. 광주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남에 주소가 있는 곳에서만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전혀 진행을 하지 못했던 예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광주 전남이 다시 합쳐지다 보니까 다시 그 해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사실 전남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큰 자연 자산 중에 하나가 갯벌입니다. 이제 지리산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자산인데 다른 지자체랑 나누다 보니까 사실 갈등이 심하죠. 그런데 전남의 갯벌은 전국의 50%가 전남의 연안선에 있습니다. 해안도 거의 40% 정도가 해안선의 길이를 전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광주 전남으로 있으면서 연구를 잘 못했고 이제 이 시기에는 새로운 각도로 생각을 해야 돼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셨을지 몰라요. 다도해 무단절 갯벌. 처음 들으셨을지 몰라서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어진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뭐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도 40분짜리를 만들어 놓을 것 같아서 이제 많이 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 15분. 아니, 그러니까 40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뭐 어차피 우리나라 갯벌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가 아니라 거의 전 세계 2대 갯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황해 전체를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서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던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주축이 됐던 것이 전남의 갯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뭐 제가 나중에 혹시 뭐 길게 설명, 황해가 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면 얕은 바다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다가 황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랐던 60년대까지만 해도 다른 말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중에는 몇천만 년 후에는 산맥이 만들어지는 걸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는 내대륙해 대륙붕해 해가지고 해수면이 홀로새 기간 동안 약 우리 여기서는 한 130년 전 또는 뭐 120년 전부터 물이 올라와 가지고 거의 한 4,000년 전에 이와 같은 황해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젊은 바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너무 얕고 하다 보니까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체 바다가 대륙붕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유엔에서도 여기를 굉장히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고 세계 자연유산의 충분한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자연유산으로 지정했던 이유는 황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볼 때 황해의 중요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황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바다입니다. 뭐 다른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뭐 갯벌에서도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거 뭐 보여드리죠. 나중에 이제 갯벌만 가지고도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5대 갯벌이 있는데 캐나다 펀디만, 아마존강, 한국의 서남해안, 그다음에 뭐 앞에서 보셨던 것들은 와덴해, 미국 동부 해안 이렇게 세계 5대 갯벌이지만 그 규모로 볼 때는 황해 갯벌이라는 개념은 세계 2대 갯벌 아니면 세계 최대 갯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물론 저희가 유네스코 제안한 거는 세계유산 될 때 우리는 황해 전체를 세계 자연유산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북한도 포함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시작을 해주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한국은 그런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전라남도의 갯벌이고, 그다음에 한강하구로 또 가야 되고 청천강하구로 가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이제 올해 세계유산이 확대되면서 약간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그 다음 단계는 한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보면 다도해양 갯벌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실 갯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섬은 전부 암석섬입니다. 암석섬. 전 세계 아까 나온 4대 갯벌 나머지는 산이 없는 갯벌입니다. 주변에 산이 하나도 없어요. 암석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질 지형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곳이죠. 여기 다도해양 갯벌이라고 저희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는 이렇게 고창 쪽으로 올라가면 완전 일직선인 갯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신안이나 이쪽에 좀 보십시오. 섬 가득게 갯벌이 이 연안에만 쭉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섬 주변으로 사방으로 발달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환경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갯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위에 올라가면 고창이나 여기는 고창 갯벌이고요. 여기는 새만금 갯벌이고, 한강하고도 약간의 다도해형을 갖고 있지만 이거보다는 확실한 거는 우리 서남해안 갯벌이 다도해안 갯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사실 세계유산 신청서에도 기술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갯벌에 있는 모든 퇴적물은 우리나라 강으로부터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쪽 전남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금강입니다. 거기에 이제 새만금 지역에 동진강하고 완경강이 있었지만 굉장히 큰 규모가 금강에 있고, 이거보다 한 10배 많은 게 한강입니다. 그러나 한강하고에 있는 퇴적물들은 태안반도를 잘 넘어오질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름철에 많은 퇴적물들이 저기 금강하구 쪽에서 쭉 여기 쪽에서 나와가지고는 쭉 연안가에 쌓이다가 겨울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 다시 떠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이동한 것이 신안군 바깥쪽에 이렇게 큰 굉장히 유명한 흑산 머드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한 30m 두께의 뻘이 있는데, 거기서 다시 또 부유하고 해서 쭉 제주도 남쪽으로 돌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여수 앞바다 쪽에서 부유한 것이 들어가서 우리가 순천 습지가 여자만 습지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한 시스템입니다. 이걸 강조한 이유가 세계유산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안갯벌을 보시면 여기 섬 옆에 갯벌이 쫙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좀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갯벌의 면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었고, 갯벌을 싹 걷어내면 이 모습이 됩니다. 신안 지역에 갯벌을 싹 걷어내면 이와 같은 모습이고, 여기 있는 돌은 우리 무등산의 돌과 똑같은 거, 거의 같은 시기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입니다. 화산활동에 만들어졌다가 풍화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쫙 깎여나가서 이와 같은 섬이 된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다도해 갯벌이라고 정의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죠. 물론 우리 순천 이런 데면 섬도 없는데 무슨 다도해,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좀 해보면 섬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거는 신안서부터 여기 영광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여수까지 하는 바깥에 있는 섬들이 다도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암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안정된 갯벌이라고 또 정의를 내렸는데, 암석이 있으니까 막 파도가 쳐도 깎여 나가지 않고 버티고 뒤에는 퇴적이 막 일어나는 이런 갯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가장 안정된 갯벌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건데, 나머지 갯벌들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빠지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전부 암석이 없는 높이가 고도도 10m 이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얕고 평평한 곳에 갯벌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되죠. 이제 보성 순천도 이렇게 보면 섬들이 있고 요 안에 갯벌이 찬 거지요. 이런 식의 형태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갯벌에도 다양한 형태, 해수면이 상승해서 어떤 갯벌은 침식이 돼서 사라지지만 어떤 갯벌은 더 퇴적을 일으키는 그런 다양한 해안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해안의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이 전남의 해안의 갯벌입니다. 갯벌이고 해안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 곳이다. 그리고 갯벌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9,000년에는 거의 황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가 5,000년에서 4,000년에는 완전히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그 해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 14,000년 정도 되면은 그때서 비로소 제주도가 육지에서 떨어져서 섬이 됩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하나의 평지였고 여기서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거의 1도 내외의 수평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수면 상승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9,000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 그 이후로 천천히 상승하면서 갯벌이 형성이 됐었던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여기에 보호지역을 잘 설정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해수면 상승은 2300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우리 IPCC 레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해요. 선진국에서는 2100년까지 해안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 고민하고 여러 가지 보건사업도 다 하는데 한국은 2300년까지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데 만약에 이 조건이 뭐냐면 현재 오늘의 지구 온실가스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현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300년까지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현재 저희가 2050년까지 RE100 다 한다고 하더라도 2400년, 500년까지 상승하니까 우리의 미래를 해안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얼만큼 상승하나요? 최대 16m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면 저기 한 평까지 다 물에 잠깁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후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그래도 여기 보면은 보통 중간치로 계산한 1.7에서 6.8m 그것도 한 평까지 다 잠깁니다. 나중 말할 것도 없어요. 광주 근처까지 바다가 들어오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2100년까지 해수면 1.33m 상승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해안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독일의 예인데 이렇게 해일들이 미쳐오니까 이 82년에 6.3m에 있는 방조제를 1.9m를 이미 90년대 말까지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해수면도 2m 정도 올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10년 전부터 얘기하면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전남 광주 전남 새로운 특별시가 생긴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보고 우리가 가장 취약한 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해안 침식이 엄청나게 심한 곳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이게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를 합니다. 이건 스웨덴이고 이건 독일 쪽이고 네덜란드고 이런 데처럼 속에 숨어 있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해안을 침식 방지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염습지 복원한도 여러분들 블루카본 하면서 이것이 블루카본 사실은 염습지를 복원한다고 정부에서 예산을 많은 것 들었지만 염습지 복원의 첫 번째 목표는 침식 방지입니다. 그 생각은 안 하고 블루카본 그냥 갯벌 놔두는 게 블루카본에 더 도움이 됩니다. 훨씬 식물성 플랑크톤이 훨씬 많은 강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블루카본 역할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방향은 삐뚤어 나가고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새로운 지자체에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것이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게 갯벌에 꽃이 피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독일의 예인데 갯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1960년대 쫙 노력을 해가지고 현재와 같은 염수지를 만들어 놨고 침식 방지 시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논의된 결과인데 이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요런 안이 나왔습니다. 방조제는 앞으로 더 쌓자. 이걸 보강하고 더 쌓자. 이렇게 했는데 학자들이 논의한 결과 아예 돌려주자. 그러면 어떻게 막느냐? 요거를 약간 보강하고 여기에 바다에서 오는 퇴적물들을 와서 쌓이고 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습지에서 퇴적물을 또 가다 놓고 하면서 해수면 상승 속도보다 이게 3배까지 빠릅니다. 퇴적층이. 이와 같은 거를 하자라는 게, 그래서 이 선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으로 방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달로 놓으면 여기에 많은 퇴적물이 쌓이면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그 갯벌의 퇴적물 기원으로 한강도 있고 금강이 있는데 이게 쭉 돌아서 여기 저기 순천 뭐 고흥 뭐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전남 서남해권이 금강에서 공급되는 퇴적물, 영상에서 부분적으로 공급되는 것에 영향을 받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걸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보시면은 이게 유산 지역이 1280, 1300 평방킬로미터, 완충구역까지면 2000 평방킬로미터를 세계유산에 넣었습니다. 이게 이와 동시에 습지 보호지역이 세계유산의 전제 조건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보호지역이 2000 평방킬로미터나 늘어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2000 평방킬로미터는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거의 1300에다가 완충 구역까지 하면 2000 평방킬로미터인데 유엔에서는 각 국가 해양 보호구역의 면적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묶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몇 퍼센트냐? 우리나라는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수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세계유산 추진했을 때 습지보호지역 확대하는 거에 굉장히 찬성을 했던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습지보호지역이 이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습지보호지역이 현재 요치까지 국내 습지보호지역에 지정된 거의 90%가 세계유산에서 다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한국의 갯벌은 사실 서식지로 지정을 받았고 철새 기착지로 지정을 받았지 철새 보호지역으로 지정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생물이 아니라 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서 받았는데 뭐 유산청도 그렇고 다 이해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서 좀 했는데 갯벌 모니터링도 이 서식지 건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철새하고 종다 요거를 해가지고 철새 어떤 종이 줄어들었다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아니다. 철새가 어떤 것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왠지를 물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철새 하시는 분한테 다 물어봤어요. 왜 철새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종이 중요한 거예요. 종이 사라지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철새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철새만이 남반구와 북반구를 오갑니다. 7,000km, 8,000km 날아갔다 오면서 그걸 잘 모니터링하면은 지구 전체의 생태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적의 생물이 철새인 겁니다. 그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철새가 몇 종이 있느냐, 어떤 종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데 사실은 저희는 서식지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항상 저희 갯벌을 강조합니다. 이 갯벌이라는 것이 영어로 갯벌입니다. 근데 저거를 갯벌이라고 명칭을 했을 때 저도 뭐 반대를 했어요. 타이덜 플랫이라는 게 원칙이니까 갯벌 왜 우리나라 말 갯벌 그랬는데 많은 외국 사람도 좋다, 괜찮다. 그래서 그래 가자 하고 유네스코에 냈는데 갯벌이 됐으니 이게 단어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영어로 단어가 만들어진 거. 우리나라 온돌이 ONDOL이 브리타니카에 처음으로 올라간 단어인데 한국 말이 단어가 갯벌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김치, 갯벌, 온돌 이것이 유명한 우리나라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서 됐고요. 제가 무단절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갈 생각은 아니고 사실은요 이 레벨을 보면 세계유산은 최상위 궤적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멉니다.
그리고 여기는 절대 보호 지역처럼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행위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기 위해서 많은 주민 인식 증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어떤 건 하고, 그래서 우리 갯벌을 저희가 문화재 보호법으로 묶으라고 문화재청에서 막 반대를 2004년인가 5년에 추진을 했는데 2003년에 가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상의를 했더니 문화재 보호법으로 묶어야 된대요. 그 문화재 보호법으로 묶으면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이용하잖아요.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갯벌을 가장 잘 이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그쪽에서 그러면 뭐 습지보전법으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문화재청 사람들은 저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법으로 안 해서. 그렇지만 습지보전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습지보전법으로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세계유산인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게 되면 완벽하게 보호하죠. 전 세계 대부분의 유산은 이와 같은 가장 강력한 법으로 보존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서 제가 습지보존법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갯벌 보존지역이 되다 보니 제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레벨로 볼 때는 갯벌 보존지역 우리가 지자체에서 광주 전남 특별시에서 우리가 보호지역으로 새로운 조례를 가지고 새로운 명칭을 가지고 보호지역을 만든다 하더라도 레벨은 이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람사르나 다른 걸로 세계 지질공원 이렇게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레벨 2고 더 나가서 인식 증진되면 세계유산까지 될 수 있죠. 그 다는 아니래도. 그러나 지금 세계유산의 그 전남이 갖고 있는 갯벌이 차지하는 면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세계유산의 90%가 앞으로 2단계까지 합해서 또 90%가 전남이 갖고 있는 갯벌이 세계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주장하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진행이 돼서 저는 처음에는 2단계라도 가자. 그리고 독특한 이름을 갖기 위해서 무단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무단절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게 세계 첫 번째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이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두 번째인데, 이 첫 번째 세계 자연유산은 여기서부터 네덜란드로부터 시작해서 독일까지 쫙 가서 덴마크까지 하나도 단절되지 않은 갯벌이 다 세계유산이 됐고, 이걸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생태계인데 단절된 게 없다. 이 생태계의 완전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도 황해 전체에 중국서부터 시작해서 북한까지 한국까지 쫙 해서 무단절의 갯벌이 다 세계 자연유산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던질 수가 있는 요소가 우리가 이 전남에서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런 자격이. 그래서 제가 볼 땐 세계 여기에 해양보호구역 지역이 21년 세계 유산이 됐을 때가 1,800평방킬로미터였는데 지금은 2배나 늘었죠. 그러니까 요때만 하더라도 해양보호구역이 세계 유산을 함께 포함해도 2.46%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것에 우리 연안 해양구역 중에 2.46%니까 굉장히 해수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은 잘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그걸 추진한다면 중앙정부나 유엔을 쪽에서도 굉장히 환영받을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다도해가 있는데 이 전체에 각 섬마다 갯벌이 쫙 둘러싸져 있고 하는 것들을 다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무단절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큰 그 대규모 습지 보호 지역과 해양 보호구의 확대 효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유엔에서 지향하는 방향을 따라가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하고자 하는데 잘 못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딱 계기를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특별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처음에는 낮은 단계의 낮은 단계의 해양 보호 지역으로 출발해서 점차 올라가는 전략을 세운다면은 중앙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가장 자존심 보호지역으로서 갯벌로서 가장 자존심 높은 지역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획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